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8,000달러 주도주 엔비디아 폭락에 나스닥 따라서 55,000달러 하락했다가 대규모 숏포션 청산시키면서 다시 반등을 했고요. 비트코인 9월이 올해 가장 고비인 구간으로 미국 금리나 거시경제발 영향이 큰 구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54,000달러 반드시 지키고 9월 말까지 양봉 전환해야지 10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계단식 상승장이 시작될 수가 있고요. 이번 58,000달러 반등으로 65,000달러 핵심 저항라인 돌파를 다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6만 달러만 9월에 넘겨준다면 월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나스닥 엔비디아 하락에도 비트코인 세력들이 안 팔고 저점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지만 5만 달러 무너져 버리면 4만 달러 초반, 3만 달러 후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력들 더 이상 비트코인 희망이 없다면서 홀딩 못하고 대량 매도를 했다는 거죠. 나스닥의 비트코인 ETF 1월에 된 상황이라서 2019년, 21년처럼 힘없이 폭락오는 비트코인은 아닐 듯 하고요. 미국 나스닥이 폭락해야 54,000달러 라인 무너질 수 있는데 미국 경기가 최근 약해서 주가 하락 오는 것보다 연준에게 금리 내려달라 엄살을 부리는 거죠. 미국 부자들이야 인플레이션율로 물가 약간 오르는 것보다 보유 자산이 많기 때문에 금리 내려서 주가 부동산 폭등하는 게 더욱 이득입니다. 재산 1조씩 가지고 있는데 마트 내 소고기 가격 2배 올라도 부자들은 신경도 안 쓰고요. 마트에 안 가봤을 가능성이 높죠. 대신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높아지면 서민생활 더욱 팍팍해지는 거고 장기적인 미국 경제 성장률도 하락을 하니까 최대한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비트코인 변동시켰던 나스닥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6% 하락으로 장중에 약간 오른 듯 하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주도주의 역할을 엔비디아 더 이상 못한다는 거고 투자자들도 다수 매도로 돌아섰고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 테슬라는 플러스 4% 상승이 좋습니다. 중국 8월 판매량 좋았고 연준이 금리 빨리 내릴수록 신생산업 전기차에는 긍정적인 거고요. 테슬라는 미국만 금리 내리면 글로벌 중앙은행 또 동조화로 따라 내리면서 매출 상승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미국 고금리 시기 못 버티고 파산하거나 시장 점유율 축소된 전기차 회사들 많아서 치킨 게임 승자는 테슬라 되면서 다음번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죠. 전기차 가격 낮추고 대규모 직원 해고에 원가 줄여가면서도 2년 넘게 버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장기적인 악재는 CEO 리스크로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 이후 고점에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머스크가 다양한 사업은 하지만 가장 주도적인 사업인 스페이스X, 스타링크와 X 트위터입니다. 브라질에서 트위터 사용하면 개인당 1,000만원 벌금 내리겠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고 스타링크도 차단될 수 있다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후진적인 국가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SNS 광범위하게 차단을 많이 하죠. 테슬라 당장에는 안 팔겠지만 주가가 300달러 안정화되면 머스크 보유 주식 매도해서 다른 사업도 같이 성장시키려고 할 듯 보이고요. 트위터 X나 스페이스X는 머스크 지분이 테슬라보다는 절대적이고 머스크의 관심도 높은 사업입니다. 테슬라 차트 보면 7월에 270달러 채널 뚫는 상승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내려오고 채널 상단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고요. 테슬라 이대로 채널 하단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최대한 상단 버티게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 노려보는 게 매우 필요하죠. 시장에서 연준 금리 인하로 테슬라 주가 상승 기대감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220달러 현재 가격 부근에서는 대량으로 홀딩하고 있다죠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다시 한번 더 260달러 돌파 시도해버리면 300달러까지 직행으로 상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 차트 보면 글로벌 코인 투자자들 공포 영화 시청하고 있는 차트와 매우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채널 하단 거의 다 와가고 연준 금리 인하죠 채널 중단도 못 돌파하고 있고요. 차트로만 봐서는 하락 채널 만들면서 채널 하단 뚫으로 내려가는 공포스러운 모습인데 비트코인 작년 6월 ETF 되기 전부터 이런 패턴이 매우 많았습니다. 급격히 올렸다가 하락 채널에서 움직였지만 채널 상단 한 방에 뚫으면서 신고점을 만들어냈고요. 때문에 비트코인 아직까지 완전히 희망 버리기 어려운 게 채널 무너지지 않았고 9월 6일 미국 실업률이나 10일 트럼프 1차 TV 대선 토론, 18일 연준 금리나 8월 장 발언 등 중요 이벤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느 데이터 하나만 긍정적이면 순식간에 20% 상승해서 7만 달러 전고점 뚫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거죠. 비트코인 향후 움직임은 올해 1월 나스닥에 ETF 상장되었기 때문에 근골드 ETF처럼 장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5년 상장한 블렐라 IAU 근골드 ETF 움직임 보면 2006년 4월 신고점 도달 이후 11월까지 7개월 하락 채널 만들면서 내려가다가 더블 저점 만든 이후 본격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1차 고점 도달 이후 1년간 장기 행보는 했지만 투자자들 당시 근골드 ETF 저점에서 모아가면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차트 움직임 보여준다면 빠르면 10월 늦어도 내년 초에 대해서는 전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 호재 소식이 났습니다. 리플 전 변호사 출신인 존 디톤이 공화당 내 상원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공화당 내 지지율이 64%로 압도적으로 존 디톤 전 리플 변호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디톤이 승리한 공화당 경선 지역은 매사추세츠로 뉴욕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의 텃세는 민주당 엘리자베스 앤 워렌입니다. 워렌 의원 2022년 비트코인 하락장 때부터 사회 악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고요. 기존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다음으로 서열 3위 가장 영향력 높은 인물이고 매사추세츠 미국 동부 핵심 지역 역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지역이었습니다. 트럼프 해리스 경선에서도 매사추세츠는 트럼프도 포기하고 들어가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존 디톤이 엘리자베스 민주당 서열 3위 몰아내고 상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미국 정치권이나 코인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볼 수 있고요. 존 디톤 올해 초 리플 본사에서 100만 불 후원을 받았고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된다면 코인이나 리플에게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엘리자베스 월의 정치권 입김 세고 지지율이나 영향력이 압도적이지만 가장 큰 단점은 바이든하고 같이 올해 75세 49년생으로 고령이라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7월 바이든 TV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 고령의 인지력 문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젊은 인재로 물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폴리마켓 배팅률에서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53%로 해리스 46% 압도하는 형국입니다. 투자자들 배팅 금액 역시 트럼프 1억 400만 불, 해리스는 9,700만 불로 트럼프가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해리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며칠간 트럼프 넘어서기도 했지만 트럼프 캠프가 말한 허니문 효과가 당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마켓에서 예측한 9월 18일 연준의 금리나 25bp 할지 50bp 할지 배팅에서도 50bp 빅스텝보다는 파우르장 신중하기 때문에 25bp만 선제적으로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배팅률은 일반 투자자들도 현금으로 배팅이 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신뢰도도 높은 데이터다 보시면 되고요. 일반 언론에서 해리스가 지지율 높다, 트럼프 안 된다 이런 눈길 끄는 뉴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코인 투자자, 주식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금투세 폐지 결정이 9월 추석 이후에 결정 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루 전 있었던 국힘 민주당 당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 금투세 유예 어렵다 말 바꾸기 하면서 안 그래도 나락간 한국 증시와 알트코인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가상화폐 자산 코인 과세 유예는 했지만 금투세와 세트로 추석 이후에 결정한다고 하고요. 민주당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투세는 국힘처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ISA 개인 계좌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하고 연납이 한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증에 세금의 기본 공제 한도도 연 5천만원에서 1억원 늘리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손실 2월 공제 기한도 늘리는 정책으로 가계 한국 증시에 호재를 불어넣기보다는 약간만 규제 풀어주면서 옹기 정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코인 역시 2027년까지 과세 유예되기는 쉽지가 않은 거고 추석 명절 후 민주당에서 금투세 토론 진행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